이 다이어트법에 대해 뭐 이건 좋네, 뭐 이건 나쁘네 이렇게 의견이 많이 엇갈리긴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좋은 방법이라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어요. 왜냐면 다이어트 효과 자체도 있지만 또 건강에도 좋다는 게 여러모로 입증이 돼 있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쉽지 않죠. 특히 다이어트가 절실한 분들한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음료 레시피들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전까지 소개해드렸던 뭐 방탄 커피라든지 또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방탄 그 쉐이크 같은 것들, 그런 음료들 중에는 사골 육수도 있습니다. 뭐 사골 육수가 음료라고 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한 5, 6년 전부터 사골 육수가 엄청나게 다이어트용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3주, 21일 안에 최대 7kg까지 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골육수 다이어트의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방탄커피나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뭐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사골육수만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수빈키입니다. 원래 방탄커피 전도사로 조금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항산화제를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랑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시면은 아마 두고두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번에 제가 다음 유튜브 아이템으로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를 투표에 붙인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골육수 다이어트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다이어트 측면에서 사골육수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아마 미국의 다이어트 전문가인 켈리안 페트로치 덕분일 겁니다. 원래도 뭐 다이어트 전문가이자 뭐 TV 출연으로도 유명했었는데 2015년에 이 본 브로스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책을 내고서 그게 이제 이 사골육수 다이어트에 대한 걸 다룬 책인데 그게 그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켈리안이 이 다이어트 방법을 개발하게 된 거는 뭐 계기는 간단합니다. 일단 본인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다이어트 클리닉이 있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을 찾는다 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사람한테는 항상 뭐 일단은 뭔가 좀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 있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제일 빠르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일수록 단식을 이렇게 하는 건 되게 또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골 육수를 사용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한 달도 아니고 3주를 하면은 최대 7kg까지 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다가 매일 굶거나 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만 단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을 찾은 환자들한테도 성공률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지금 사골육수 다이어트나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던 분들은 뭐 지금 이제 생활 패턴을 갑자기 뭘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켈리안 박사의 사골육수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골자는 결국은 5 플러스 2의 그 간헐적 단식 플랜의 구석기 다이어트를 접합한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구석기 다이어트, 이제 뭐 팔레오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랑 서로 공유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본 다이어트 원리가 그 키토시스 상태를 만들어서 유지시켜가지고 지방을 빼게 한다라는 거는 동일하죠. 이 프로그램에서 단식을 하는 날에는 다른 건 먹지 않고 사골 육수만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가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단식으로 보는 게 충분하죠. 켈리에는 자신의 다이어트법이 특별한 거는 매일같이 뭐 칼로리 얼마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고 심지어 단식을 하는 날에도 먹는 게 가능하다. 물론 이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배가 고프면은 일단은 뭔가 먹을 수 있다. 어느 때든 라는 사실은 좀 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 원리에서 간헐적 단식이나 키토제닉 다이어트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이 다이어트만의 뭐 장점, 특장점 그게 도대체 뭐가 있냔 말이죠. 당연히 그 특장점은 다 사골 육수에서 나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먹으면 포만감을 주면서도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칼로리는 되게 낮다는 데 있어요. 이게 보통 한 잔, 머그컵 한 잔 정도 하면은 한 60에서 80 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라겐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뭐 피부 건강이나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의외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골 육수에 들어있는 콜라겐 젤라틴이 이 장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것도 있어요. 보통 체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소화기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변비라든지 뭐 설사라든지 또 그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켈리는 이제 체중 증가랑 소화기 질환 모두 다 이 장내 미생물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미생물이 많아야지 이제 건강해지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장내 미생물에 나쁜 미생물들이 많아지면은 몸에 이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면역 체계의 80%가 이 장 내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에 이제 그런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면은 몸 전체가 다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체중 증가나 또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골육수 다이어트가 단순히 그냥 체중 감량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몸에 있는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켈리언 박사 자신은 뭐 여드름, 피부 여드름이나 뭐 두통은 물론이고 심지어 뭐 ADHD, 관절염, 뭐 알레르기 이런 것들까지도 사골육수 다이어트를 통해서 치료를 했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사골육수 다이어트지만 본인 건강 상태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현재 임신 중인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단식이 있기 때문인데 뭐 아직까지 짧은 기간의 단식이 임산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명이랑 관련된 거니까 아무래도 주의하는 게 좋겠죠.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간헐적 단식은 몸의 그런 혈당 수치를 낮추고 또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해요. 하지만 당장 지금 당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는 게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하기 전에 의사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골육수 다이어트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좀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켈린이 제안하는 3주짜리 프로그램은 그 5 플러스 2 간헐적 단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5일은 먹고 이틀은 단식을 하는 거죠. 이 이틀은 뭐 연이어서 하지는 말고 하루나 이틀 정도 띄워 놓고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을 때 화요일이랑 목요일 아니면 뭐 화요일이랑 뭐 금요일 이렇게 이 날에는 단식을 하고 다른 날에는 일반 이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사골 육수만 먹는 날에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사골 육수만 먹는 겁니다. 최대 6잔까지 사골 육수를 먹을 수 있어요.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은 오후 7시까지는 사골 육수를 먹고 그 이후에는 간단한 간식을 먹는 겁니다. 물론 이제 효과 측면에서는 무조건 다른 거 먹지 말고 사골 육수만 먹는 게 제일 낫죠. 근데 이런 두 번째 옵션이 있는 까닭은 어떤 분들의 경우는 정말 계속 단식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은 그날 밤에 이렇게 잠자기가 힘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뭐 이런 간식을 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당연히 뭐 구석기, 케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거기에 부합하는 간식을 먹어야 되죠. 이렇게 3주 21일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켈리에는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중간중간에 체중을 안 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한번 재고 3주 끝나고 나서 한번 재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마다 이 다이어트가 이제 효과가 들어오는 시기가 좀 다른데 중간에 계속 몸무게를 재고 이러면은 그거에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이어트를 3주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몸무게를 재는 것보다는 그 매주 주말, 1주차, 2주차, 3주차일 때마다 평소에 그 좀 꽉 끼던 그런 옷들을 입어보고서 아, 지금 몸이 이렇게 어떻게 변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골육수 다이어트는 한 가지 큰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사골육수를 만드는 게 좀 번거롭다는 거예요. 레시피가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뼈 재료들을 구하는 것도 조금 번거롭고 그리고 이게 조리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 레시피에서 소개되는 것 중에 제일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게 생선뼈를 이용한 생선 그 사골육수인데 이것도 그래도 한 1시간 20분 그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근데 이제 막 닭뼈 혹은 칠면조 뼈를 이용한 거는 한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리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뼈 육수는 거의 12시간에서 24시간 하루 꼬박을 돌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시간 동안 계속 보글보글 우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한번 양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냉동실에 얼려놓고서 두고두고 이렇게 소분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국내에도 사골 육수 다이어트 한다는 분들이 있던데, 근데 제가 이렇게 봐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시중에서 파는 그런 사골 육수 있잖아요. 팩에 든 거. 그런 걸 사가지고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사골 육수 다이어트 효과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때문이냐면은 이 다이어트는 최대한 그런 뭐 인공 첨가물이라든지 감미료라든지 이런 걸 섭취하지 않아서 그 장 건강을 좋게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시판되는 그런 사골 육수들은 대부분 다 이런 뭔가 다이어트용이 아니라 순수하게 요리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첨가물, 뭐 조미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또 그 되게 짭짤하게 보통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냥 먹으면 엄청 짜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걸 또 물에 타서 드시고 막 이런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참 이렇게 하면은 뭐 다이어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장내 미생물을 좋은 쪽으로 계속 키워가지고 뭐 전반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체중 감량을 한다는 그 프로그램의 그런 의미에는 너무 부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사골 육수에서 젤라틴이나 지방 같은 걸 걷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먹는 건데, 이 제대로 조리한 사골 육수는 그 이제 함유된 그 젤라틴 때문에 식으면은 이렇게 약간 젤리 같은 느낌으로 탱글탱글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사골 육수 다이어트에서 사골 육수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레시피 중에 들어가야 되는 게 식초예요. 주로 이제 가장 건강에 좋다고 하는 애플사이더 식초를 쓰는데, 그 이유는 이 식초를 써서 같이 계속 끓여줘야 이 뼈가 이제 녹으면서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좋은 영양분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시판하는 모든 뭐 육수들을 다 섭렵해 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주로 다 요리용으로 쓰여서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사골육수 다이어트를 하는데 쓰시는 거는 정말 비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찾아보면은 그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그 만든 그런 사골 육수들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중에는 그나마 그 신촌 그쪽에 사러가 쇼핑센터 있잖아요. 사러가 거기에서 파는 육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것들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그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나 온라인선 제가 아직까지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또 혹시 만약에 보신 분들 중에 이게 좀 첨가물이 많이 없더라 한 게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저도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만 해도 제가 이제 방탄커피는 뭐 하도 맨날 뭐 몇 년 동안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 전혀 귀찮은 거 없이 그냥 소소소소 해서 만드는데, 사골육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방탄커피 관련으로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방탄커피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번거롭다인데, 방탄커피가 번거로우신 분들이 사골육수 만드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제대로 만드는 법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그거를 다 해서 만들기는 너무 힘들고, 근데 사골육수 다이어트는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뭐가 제일 좋을까 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대부분 솔루션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5, 6년 전부터 이 다이어트가 히트하다 보니까 정말 각종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 일반적인 그냥 우리 인스턴트 커피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패킷으로 이제 육수를 그걸 다 이제 분말화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팝니다. 그게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걸 사서 쓰시면은 그게 제일 편리하겠죠.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고 뭐 사무실 갖다 놓고서도 먹을 수가 있고 하니까요. 근데 대신에 소 관련 가공품이기 때문에 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검역을 거쳐야 되는데, 이 때문에 개인이 직구를 해서 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고양이 간식이나 뭐 개 간식 이런 것들 해외에서 주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기 가공해서 들어온 건 대부분 다 검역이 걸립니다. 그래서 폐기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식 수입 업체가 그 검역 그런 거 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그 알아서 잘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회사 제품을 찾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골육수 다이어트에 대한 좀 이론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먹을 때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이제 파우더 형태로 된 사골육수 제품들에 대한 소개도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서 알려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 이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